안녕하십니까, 광저TV 문세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 저번 주에 지금 신상 소개를 못 올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신상 소개를 못 올리는 이유는 지금 몇몇 가게에서 약간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지금 저희들이 찍는 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가격 공개를 해버리니까 이제 다른 한국 분들이 와서 저희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는 건 아닌 거, 아직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한두 분이 와서 가격을 다 알고 들어와 버리니까 그거보다 무조건 밑으로 깎으려고 그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컴플레인 좀 들어와서 지금 가게들하고 약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신상을 다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냥 영상을 안 찍고 그냥 넘어가긴 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까지 좀 물어봤던 것 중에 자주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과정 중에 물류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또 하나는 공장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에이전시는 어떻게 고르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잘, 그러니까 좀 약간 두려워하시니까 무서워하시는 게 있어요. 좀 이제 물류나 이런 세금 문제, 세금 폭탄 맞지 않을까? 혹은 공장을 잘못 골라서 뭐 계약금만 뜯기진 않을까? 혹은 에이전시한테 사기는 당하진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저희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파트, 이게 두 파트로 나눌 건데요. 첫 파트는 물류 세금으로 하고요. 두 번째 파트는 공장 에이전시 그리고 이제 물건들을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저희들이 좀 짚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일단은 물류랑 세금 파트를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물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북한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물류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해운하고 항공. 항공 같은 경우는 물류비가 되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으로 보내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샘플이라든가 되게 급한 물건들 아닌 이상은 많이 안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 거의 다 해운으로 나가는 거죠. 거의 90%, 90 몇 프로 되겠죠. 해운으로 보내는 게. 그렇다면 이제 항공보다는 이제 해운으로, 항공은 그냥 광주나 저희 쪽에서는 광주공항이나 아니면 홍콩공항에서 그냥 떠서 그냥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는 게 끝이에요. 딱히 뭐 다른 거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근데 해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방법이 여러 개예요. 자, 이쪽에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원래 다른 나라처럼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광주가 여기 있거든요. 광주가 밑에 있잖아요. 요 옆에 심천항이 있습니다. 심천항. 그러면은 여기서 내륙 차로 심천항까지 가서 심천항에서 배 타고 가는 거죠. 배 타고 인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100km만 3, 4일 걸려요. 100km만 3, 4일 걸리고 그 다음에 그 광주에서 심천 가는데도 또 하루 걸리지, 또 여기서 야적장에서 또 뭐 기다려야 되고 시간 뭐 하나만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은 보통 여기서 운송으로 화물차를 통해서 여기가 그냥 위에요. 위에 청도 연태 뭐 이쪽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에서는 인천까지 하루 만에 가요. 열 몇 시간이면 가요. 뭐 20시간, 뭐 열 몇 시간 더 그래요. 위에서는 13시간, 16시간만이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륙운송으로 가고 여기서 가면은 3박 4일 만에 가요. 3박 4일. 3박 4일 만에 가요. 근데 이것도 좀 오래 걸린다 그러면 여기서 위에까지 비행기로 들어가요. 비행기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은 2박 3일 만에 가요. 2박 3일 만에. 자, 이런 식으로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과연 그러면 어느 걸로 보내는 게 더 나을지를 본다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FCL하고 LCL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FCL은 이게 컨테이너거든요.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해서 이 컨테이너 하나를 전부 다 제가 쓰는 거예요. 제 물건, 전부 다 내 물건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륙 운송으로 갈 때는 트래킹 비용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운송비가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도 되게끔 미리미리 오더를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운송 시간까지 잴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좀 싸게 한국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LCL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물류비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대문이나 뭐 이렇게 뭐 인터넷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컨테이너 하나를 풀로 채우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요만큼 내 거. 근데 또 물류 비용이 그렇게 뭐 물량이 작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가는 걸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 LCL들이
내륙 물류를 통해서 한 3박 4일, 2박 3일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상해에서는 2박 3일 만에 들어가요. 위에 쪽이나 천진, 뭐 청도, 연운항 이쪽에서는 하루만 그냥 들어가요. 오늘 보내면 내일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원하는 시간하고 비용 이런 걸 따져보고 물류회사랑 상의하에 어떤 식으로 보낼 건지를 결정을 하면 돼요. 이거는 물류회사 가면요 다 알려준다. 물류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뭐 LCL, FCL 이런 것도 솔직히 무역 용어들인데 굳이 모르셔도 물류회사 가면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냥 물류회사 찾아가서 아 요런 것만 있구나. 요거보다 좀 더 빠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더 상세하게 이제 그 한국으로 들어가는 통관 방법, 해운으로 들어가서 한국에 가면은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통관 방법이랑 세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해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운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대리 통관, 그 다음에 자체 정식 통관이 있어요. 요거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은 앞에 부분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뒤에 부분이 틀려요. 그러니까 한국에 도착해서 과연 내 사업자로 통관을 할 거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사업자로 통관을 할 것이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대리 통관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거의 뭐 보편화되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체 정식 통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가계도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잘 보실지 모르는데 A에 A 공장, B가 저 같은 에이전시라든가 혹은 대리상들이에요. 혹은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요. 그럼 C는 뭐냐면은 물류회사예요. 물류회사. C, D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큰 공장들 규모가 이제 뭐 몇백 명 이상 되는 공장들은 중국은 수출 라이센스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수출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 근데 소규모 공장들 뭐 한 10명밖에 안 되는 공장 혹은 시장 가서 물건을 사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수출 라이센스가 아예 없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야 하냐? 이런 분들은 물건을 다이렉트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회사에서 보통 제휴를 맺고 있는 수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홍콩 회사라든가 혹은 물류회사가 자체적으로 수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수출 대리회사를 홍콩에다 설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딩 업체들이. 그러면은 그런 회사를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수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장이나 이제 물건을 보통 보면은 그러면은 물건은 공장이나 대리상에서 공장에서 대리상으로 줄 수도 있고요. 공장 모르고 대리상에서 물류회사에다가 다이렉트로 보내줄 수도 있겠죠. A, B가 C에 물류를 보내요. 물건을. 그러면은 물류회사가 수출 절차를 통해서 이 수입상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물건 인계 순서를 보면은 A랑 B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A, B가 C 물류회사한테 줘요. 그럼 C 물류회사가 이제 바다 건너서 한국에 도착해서 통관 절차를 진행시켜준 다음에 수입상한테까지 갖다 주죠. 이렇게 돼요. 그럼 결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결제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물류회사에다 돈을 바로 줘야 되나 공장에다 바로 줘야 되나 잘 모르세요. 근데 자체 통관이나 자체 정식 통관하고 대리 통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수입상이 내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 거냐 쓰는 건데 이거에 파생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세금 문제. 세금. 우리가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은 내 사업자 통관했을 경우는 수입 자료가 남아요. 그렇다면 이게 매입 자료가 되는 거죠. 매입 자료가. 내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세금을 낼 때도 이게 이 매입 자료를 기준으로 수입 자료를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는데 대리 통관을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사업자로 통관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수입 자료가 없게 돼요. 그럼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수입 자료를 사요. 그러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수입하는 과정이 이 자체 정식 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TT 무역송금을 쏘셔야 돼요. 자, 무역송금을 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 써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수입상이니까 수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수출 대리 업무를 해주는 이 회사한테 써야 되는지
아니면 큰 공장이 수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만약 공장이 혹은 시장, 소규모 공장은 거의 100% 없다고 보셔야 돼요. 뭐 2, 30명, 10명 규모의 이런 조그마한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시장, 도매시장 이런 데서 그거는 무조건 없어요.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물류회사가 수출 대리상을 찾아줘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은행 계좌 정보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돈을 보내면 돼요. 보통 달러로 나가죠. 달러로 나간 다음에 달러에서 인민폐로 바뀌어서 물류회사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물류회사에서 대리상이라든가 혹은 공장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순서는 수입상이시죠. 수입상이 수출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수출 라이센스 업체한테 넘겨줘요. 돈을. 그러면 여기서 물류회사다 다시 보내줍니다. 포워딩 업체나 이게 같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차 물건을 발송하는 뭐 에이전시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죠. 이게 같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제 순서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네. 물건 보내준 사람하고 내가 돈을 보낸 쪽이 틀리네. 거의 다 틀려요. 맞는 경우는 큰 규모의 무역일 경우나 그렇고 거의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돈을 보낸 기록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세금을 안 맞아요. 안 그러면은 어이구 물건은 계속 들어오는데 돈 간 기록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돈 간 기록하고 물건 들어온 게 맞아야지 돼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공장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뭐가 있냐면은 얘네들이 세금을 내라고 그럴 경우가 있어요. 뭐 17% 플러스 17% 혹은 16% 17% 이게 뭐냐 증치세. 근데 증치세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증치세가 발생을 하니까 증치세 부분을 더 내라. 근데 이 증치세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관부가세랑 부가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환급받는 거예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니네가 낸 세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차피 얘네가 낸 다음에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이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는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치세가 포함된 단가인지 포함이 안 된 단가인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 오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가세가 10%예요. 부가세 10%.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대략 뭐 8%인 경우도 있고 이제 세금이 붙죠. 근데 이 세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한중 FTA도 협정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아시아 태평양 그 무역 협정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C5라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이게 발급받는 비용이 있거든요. 비용이 하여튼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발급받는 비용에 비해서 세금 감면 부분이 크다면은 이 CO를 발급받아서 세금 감면을 받는 게 좋고 혹은 이게 FTA 대상 품목이다. 그러면은 뭐 감면이나 혹은 면세 제품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여튼 요게 자체 정식 통관이에요. 그래서 세금 문제를 생각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다음번에는 그 대리 통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대리 통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대리 통관. 되게 간단하죠? 보이시기에. 아까보다는. 자, A 똑같습니다. 공장. B 똑같아요. 에이전시 혹은 이제 대리업자. 그리고 C 물류회사. E는 수입회사입니다. 자, 대리 통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수입하시는 사람의 사업자를 통관할 때 수입하시는 분의 사업자를 쓸 거냐 아니면 안 쓸 거냐의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수입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의 사업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공공연하게 대리 통관이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요거의 가장 큰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자료죠. 자료가 뭐냐면은 자, 물건을 물류회사에다 줬어요. 그죠? 물류회사에다 줬습니다. 그러면은 물류회사가 다시
수입상액에 넘겨줘야 돼. 이 중간에 통관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통관이 진행될 때 내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자를 쓰기 때문에 누구 걸 쓴지는 몰라요. 솔직히 이분도 몰라요. 물류회사에서 누가 알아서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사업자를 쓸 경우에 뭐냐면은 수입 자료가 안 남는 거예요. 수입 자료가. 이게 없으면 나중에 세금 낼 때 골치 아파져요. 왜냐하면 매입 자료가 없다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이거 수입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계속 판매를 하는데 수입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자료 맞추려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또 매입 자료 어디서 사와요. 매입 자료를 막 사와요. 그 매입 자료. 이 매입 자료를 사와요, 막. 그러다가 이 매입 자료가, 사온 매입 자료가 뻥 터지는 경우가 있어. 그게 연쇄폭탄에 걸리는 거예요, 연쇄폭탄. 세금 막 연쇄적으로 맞아요. 그거 매입 자료 사신 분들 여러 군데. 예전에 많았습니다. 요즘엔 좀 적은데 예전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위험하면서도 대리통관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제는 어떻게 되냐? 수입하시는 분이 내 이름으로 수입도 안 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돈이 나가면 안 돼요. 합법적인 루트로는. 그러면은 자, 비공식적인 루트로 물류회사에다가 돈을 쏘든 아니면 다이렉트로 A나 B에다가 돈을 결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 그냥 환전을 해서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인을 통해서 대신 결제를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찌됐든 정상적인 루트로는, 공식적인 루트로는 안 돼요. 그럼 TT가 안 되는 거죠. TT. 자, 그럼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세금 발생이 안 해요. 왜냐하면 세금은 내 이름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와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물류비가 비싸요. 그래서 보통 대리통관은 보통 무게로 많이 나가요. 무게로 나가요. 아까 자체 통관이나 이제 자체 정식 통관은 부피로 나가요. CBM으로요. CBM으로 나가요. 무조건 CBM으로 나가요. 이거는 자체 대리 통관은 CBM으로 나가는데 그 대리 통관은 보통 무게로 나가. 보통은요. 근데 만약에 무게에 비해서 부피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물류회사들이 부피로 내보내기도 해요. 부피로. 근데 원래는 해운에서는, 그러니까 포워딩 업체들은 다 부피로 내보내요. 부피 계산으로. 근데 이제 이게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돈이 안 되니까 물류회사에서 일정 부피 이상의 무게는 그냥 부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물류회사랑 얘기를 해봐야 돼요. 무게로 받을 건지 부피로 받을 건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무게로 받습니다. 의류가 됐든 가방이 됐든 다 무게로 받아요. 그 대신 물류비가 좀 비싼 대신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세금을 안 내는 대신 또 뭐냐면은 매입 자료가 없죠. 그래서 이걸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이거를 웬만하면 쓰지 말라 그래요. 저는 대리통관. 왜냐면 잠재적 위험 요소거든요. 잠재적 위험 요소라는데 동대문이라든가 이렇게 뭐 리어커에서 파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많이 지금도 뭐 비일비재하게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나중에는 좀 요거를 조금 그래도 정식이나 이제 자치 통관을 바꿔주시면은 좀 안정적인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 통관, 자체 정식 통관, 대리 통관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한번 좀 볼게요. 한국에 지난 다음에. 자, 여기가 한국의 인천이에요. 인천항에 들어갔습니다. 인천항에 들어가서 자, 물류회사에서 이제 인천항으로 갔잖아요. 그럼 아까 그 대리 통관, 정식 통관, 뭐 그 대리 통관을 거쳐서 인천항에서 나왔죠. 그러면은 보통 물류회사들이 동대문을 기준으로 하면은 박스당 5,000원 정도를 받아요. 5,000원 정도. 그리고 이게 8박스에서 10박스를 넘어가면은 그냥 용달 하나에 5만원 혹은 뭐 6만원 뭐 5, 6만원 정도 받아요. 그리고 동대문까지 갖다 드려요. 보통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 보통 동대문에 많이 계시니까 동대문까지 갖다 주고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탁탁탁 결정하면 돼요. 어디까지 갖다 달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갖다 주고, 만약 인천에서 그냥 받으실 거면 인천에서 받으시면 돼요. 인천에서 우리가 직접 여기서 차로 가져가서 받아오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뭘 한번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제 그러면 비용은 여기서 추가되는 비용은 이 용달 비용 추가되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용을 한번 보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물류회사에서 서류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 참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저 무역학과 나왔지만 뭐 CR, CO,
CIC 뭐 영어로 막 컨테이너 뭐 저저저거 뭐 무슨 차지 뭐 되게 많아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볼 줄 알면 좋죠. 근데 굳이 못 보셔도 자 아까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뭘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자체 그리고 대리 통관 자체 통관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체 정시 통관은 뭐라 그랬냐? 1CBM이라고 했어요. 1CBM 1CBM당 보통 그 물류비가 산출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간략하게 말씀한 거. 원래 뭐 CRC요, 뭐 컨테이너 비용이요, 무슨 뭐 항만 이용료 뭐 다 나와요. 뭐 다큐멘트 뭐 서류 비용이요,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저희 같은 이제 장사꾼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1CBM당 그냥 평균 잡아서 1CBM당 이게 얼마라고 그냥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면 물류회사 가면은 내가 의류 혹은 신발 같은 걸 보낼 거다. 그럼 1CBM당 얼마에 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알려줘요. 보통 이제 광주예요. 뭐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10만 원 좌우, 뭐 10만 원에서 더 비쌀 수도 있고 더 쌀 수도 있어요. 10만 원 정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럼 1CBM은 과연 뭐냐? 자, 1CBM 보면은 자 정육면체라고 보십시다. 정육면체 제가 자 이런 식으로 생겼죠. 보통 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1m 밑변 1m 옆에 1m 높이까지 1m 그러니까 1m 3제곱이죠. 이게 1CBM이에요. 그러니까 1m 그 부피를 가지고 1CBM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1CBM당 자체 통과는 무조건 부피로 나간다 그랬죠. 근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1CBM당 1000kg 1톤이죠. 1톤 1톤을 넘어가 버리면 이거 중량 화물로 돼서 무게로 나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1m가 1000kg가 넘으려면 거의 무슨 기계 같은 거 아니면 그 정도의 무게를 나가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을 안 했는데 혹시라도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1톤 기억해 주십시오. 1CBM당 1톤이면 이거 중량 화물로 돼서 이거는 무게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체 대리통과는 어떻게 되냐? 무조건 킬로그램당 나가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1kg당 보통 2,000원 정도 선에서 움직여요. 2,000원 정도 선에서.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싼 것도 있는데 보통 요즘에는 좀 많이 싸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에 따라 틀려요. 일단 원단 같은 거 한 롤 이런 식으로 롤로 되어 있는 원단 같은 건 더 싸요. 훨씬 싸요. 그리고 2,000원 넘는 것도 있어요. 제품에 따라 틀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물류업체랑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1CBM이라는 개념 그리고 대리 통과는 그 무게로 나간다는 거. 요 정도로 기억하시고 이런 서류를 볼 줄 알면 좋지만 이런 서류 굳이 몰라도 요 정도 보시면은 아마 비용 같은 거는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끝이에요, 이게. 한국 도착해서 이제 인천으로 바로 가서 내가 받을 거냐 아니면 인천에서 보내줄 거냐 요거를 갖다 이제 물류회사랑 협의하에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이 서류 솔직히 달라고 그러면 주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달라고 그래도 되고 근데 달라고 그래도 모르니까 처음에 물류회사랑 얘기를 할 때 대리 통관인지 자체 통관인지 결정하고 CBM으로 나갈 건지 킬로그램 나갈 건지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솔직히 뭐 결제에 대해서도 끝났고 그럼 요 정도 아시면요 솔직히 물류나 세금 같은 거 크게 뭐 세금 폭탄 맞을 일도 없고 물류 같은 것도 솔직히 이제 좀 그 물류회사랑 이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이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그 공장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에이전시 선택 아니면 제품 같은 경우 제품의 특수성에 따라서 통관이 되냐 안 되냐 아니면은 뭐 안전검사가 필요한 제품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지식을 좀 공유해 보자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